구속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대마초 사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벌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거는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대마초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 변호사 없이 기소유예 받는 법 이런 거를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대마초에 대해서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대마를 흡입하시고 저한테 와서 도움을 받으셨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A씨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같이 대마를 흡입했던 지인분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체포가 됐으니까 그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면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마약으로 체포된 사람들 체포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불게 됩니다. 서로 지켜주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결국에는 다 불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체포되면은 줄줄이 다 같이 엮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좀 시끌벅적했었죠. 유명 배우나 가수들 마약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적발이 돼서 그 사람 입에서 단서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단서가 나오게 되면 일단 그 대상자는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내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A씨도 이번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그 지인의 입에서 이 A씨가 나왔으니까. A씨라는 분도 바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재범이라면 무조건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초범이라도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구속이 되는 거고 당연히 재범은 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구속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옆에서 담당 수사관과 수사를 협조를 하고 또 구속이 필요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A씨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었고 지인처럼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A랑 다르게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되게 촉박한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된 다음날 바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진행이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피의자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감금된 상태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상황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머리 아플 때 약 먹는 것처럼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감형 요소가 사건마다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수사 대상인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형 요소 첫 번째 재범 가능성,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세 번째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마약 사건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재범 가능성,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약에 또 다시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렇게 중독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라고 말을 해도 과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믿어줄까요? 어렵다고 보여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요소가 있는데 마약은 누구랑 합의를 하죠? 마약범죄는 합의를 할 피해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반성하는 태도. 근데 만약에 재범이라고 하면 이 사람 예전에 처벌받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저는 이번에 마약 끊겠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 수사기관도 당연히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살아온 사실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양형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와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연구하게 되겠죠. 결국 결론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시고 조력을 얻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